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탄수화물의 대사와 기능 두 번째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내용, 탄수화물의 합성과 전환인데요. 탄수화물의 합성과 전환. 첫 번째, 설탕의 합성은 엽록체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세포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포질에서 이루어지고요. 설탕의 합성은 세포질에서 이루어진다. 설탕의 합성은 세포질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켈빈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3탄당이 결합하여 과당을 만들고 두 개의 6탄당이 결합하여 2당류인 설탕이 됩니다. 이때 조효소 UTP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UDP가 된다고 합니다. U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ATP랑 똑같은 거고요. 비슷한 거고, U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P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공급됐고, 에너지가 한쪽은 방출됐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설탕에서 전분으로의 전환은 영양조직이나 생식조직에서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설탕은 이동의 핵심이 되는 구간이고요. 설탕은 이동의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요. 전분은 저장의 핵심이 되는 이제 행위를 합니다. 이때 설탕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로 갈 때, 막 생장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많이 탄수화물이 옮겨지겠죠? 그렇죠? 근데 전분 같은 경우는요. 전분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설탕이 안 움직여도 될 때, 막 가지 뻗고 이 뻗고 이럴 때가 아닐 때 전분이 저장되겠죠. 저장 에너지로. 한번 봅시다. 설탕이 전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자라고 있는 종자입니다. 종자는 뭐 잎을 뻗거나 가지를 뻗거나 막 이곳저곳에서 탄수화물이 움직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곳에서 바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분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분으로. 자, 전분이 설탕으로 전환되는 경우 성숙해져가는 과실. 이거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은 과실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달아지죠. 이게 설탕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전분이 설탕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당류, 올리고당류, 그리고 다당류 중 전분 사이에서는 쉽게 전환이 이루어지지만 이 넷 사이에서는 쉽게 전환이 이루어지지만 이미 셀룰로스나 펙틴과 같이 한번 세포벽의 구성 요소로 합성되어 세포벽에 부착된 탄수화물은 거의 다른 형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셀룰로스나 펙틴 같이 세포벽의 구성 요소가 되면은 그건 더 이상 설탕이 되거나 전분이 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탄수화물의 축적과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 광합성으로 생산된 양이 호흡이나 새로운 조직에 형성에 소모된 양보다 많을 경우에 그 잉여분만큼 축적된다. 말 그대로 모으는 양이 쓰는 양보다 많게 되면은 그 남는 양만큼 축적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하부가 지상부보다 농도가 높습니다. 뿌리 쪽이 농도가 높습니다. 탄수화물 농도가. 뿌리가 중요한 탄수화물 저장소 역할을 하는데 이제 기본서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총량은 지상부의 생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탄수화물 총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뿌리보다 지상부가 훨씬 많잖아요. 훨씬 넓고 훨씬 복잡하고 훨씬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농도가 지하부가 높다고 하더라도 총량으로 치면은 이제 지상부랑 거의 같아지더라. 이런 그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온 논문의 결과가 이제 나온 그런 거 소개하시더라고요. 바로 3번 보겠습니다. 3번 살아있는 조직에서만 저장될 수 있음. 탄수화물은 살아있는 조직에서만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에선 저장이 안 되고요. 변제나 사부 조직에 많다고 합니다. 변제나 사부 조직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저장 탄수화물이 이용되는 곳, 저장 탄수화물, 즉 전분이 어디서 이용이 되느냐? 자, 중요합니다. 1번. 이른봄 뿌리가 먼저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생장이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에서 생장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데 뿌리가 생장이 가장 먼저 일어날 때 잎이 있나요? 식물은 보통 잎에서 나온 광합성에서 잎에서 하는 광합성으로 인해서 탄수화물이 생기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생장을 하는데 잎이 없잖아요. 이럴 때 저장 탄수화물을 쓰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던 탄수화물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자, 두 번째. 개 없이 잎이나 줄기 초기 생장. 그쵸? 잎이나 줄기. 그러니까 초기 생장할 때 광합성 하겠어요. 얘네도 쓰는 에너지가 더 많겠죠. 이때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냉아지가 나올 때도 저장 탄수화물을 이용한다. 그래서 화렵수 제거는 탄수화물을 모두 소모한 6, 7월에 실시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 7월에 이제 탄수화물 다 소모했을 때 잘라야지 맹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계절적 변화. 이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겨울철에 전분의 함량은 감소하고 환원당의 함량은 증가합니다. 자, 겨울철에 전분의 함량은 감소하고 환원당의 함량은 증가합니다. 이것은 전분이 설탕과 환원당으로 바뀌어 가지의 내한성을 증가시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맞습니다. 환원당으로 바뀌게 되면은 가지든 세포든 삼투압을 늘려서 내한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이에요. 계절적 변화고요. 자, 다음 탄수화물의 운반입니다. 탄수화물은 사부 조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목부 조직 아니고 사부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피자식물과 나자식물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2번. 사부 조직에서는 환원당은 없고 비환원당만 존재합니다. 왜? 환원당은 다른 물질로 바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단당류들이 그렇고 비환원당인 이제 올리고당류들은 다른 당으로 바뀌지 않고 당의 그 고유의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걔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비환원당만 존재하고 3번. 탄수화물 수용부 공급원으로 역할은 점차 바뀌는데 당년생이 피자라서 완전히 성숙하면 탄수화물을 수출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수용부였다가 공급원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밑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맨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 3번 잎이 지금 자라고 있는 잎이에요. 자라고 있는 잎은 탄수화물 공급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미 성숙해 있던 1번, 2번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3번 잎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위로 나오는 4번 잎, 이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에 나온 잎이죠. 이 초기에 나온 잎에 다시 자기가 탄수화물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수용원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공급하는 공급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요 내용입니다. 다음 진행할게요. 피자, 나자식물 간 사부조직 운반 체계의 구조적 차이. 운반을 어떻게 하느냐? 운반이 뭐가 다르냐? 근데 자, 사관세포. 잠시만요. 그쵸? 이제 여기까지가 피자식물입니다. 피자식물. 사관세포. 가장 중요한 세포인데 살아있는 세포고 성숙하면 핵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공을 통한 상하로 효율적인 영양분 운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끔 사공이 칼로스로 박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휴면시 막았다가 봄에 다시 없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반세포. 사관세포 운명을 같이 하고 보조세포입니다. 사관세포 보조세포고 얘는 핵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다음 사부 유세포. 그러니까 이 네놈이 일단 사부 조직을 구성하는 놈들이에요. 반세포 아니는 사부 유세포는 탄수화물의 측면 이동을 지원하고요. 사부 섬유는 물리적으로 조직을 단단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 자,
피자식물과 이제 나자식물의 세포 구조가 좀 다른데, 나자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세포라고 해요. 사관세포랑 뭐가 다르냐면은 사관세포보다 길고 사판이 없습니다. 아까 사판을 통해서 사공을 통해서 효율적 이용하면 운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사판이 없고 작은 구멍인 사부막공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얘는. 다음 알부민 세포인데, 이 알부민 세포는 피자식물의 반세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보조세포라는 거죠. 그 밖에 당 알코올로, 이건 따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따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당 알코올, 매니톨, 물풀의 나무에서 장미과, 솔비톨, 노박동물과, 널시톨, 그 다음에 뭐 다른 걸로는 갈락티톨, 마이오이노시톨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애들, 이거 솔비톨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에서도 좀 비중 있게 다뤘었어요.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러면 부위별 수용부로서의 강도입니다. 수용부는 이제 받아들이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필요한 애들, 탄수화물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필요한 애, 열매 종자입니다. 당연하죠. 생식기관으로서 이제 후손을 퍼뜨려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음 한창 자라고 있는 어린 잎이나 눈, 그 다음 성순잎, 항성층, 뿌리, 저장조직순입니다. 저장조직은 사실 수용부가 아니고 공급원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압력 유동설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탄수화물 운반에 대해서 확정이 나진 않았어요. 확정이 나진 않았는데 가장 유력한 설인 저희가 압력 유동설을 가장 많으신 분들이 다수가 믿고 있는 그 설이죠. 압력 유동설이 뭐냐면은 높은 탄수화물 농도를 가진 광합석 세포 주변에서 낮은 농도를 가진 곳으로 운반되는 것은 두 장소 간의 삼투압 차이에서 발생되는 압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압력유동설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압력유동설이 이론하게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반투각성 막이 있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삼투압이라고 했잖아요. 삼투압이라는 말 자체가 방투각성 막이 있어야지만 이 용어 정의 자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삼투압이란 말을 쓴 거고요. 자, 2번 종축 방향으로의 이동수단이 있어야 하며 저항이 적어야 한다. 3번 두 장소 간의 삼투압 차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4번 공급원에는 적재기작, 수용부에는 하적기작이 있어야 한다. 네, 공급원에는 쌓일 수 있는 기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수용부에서는 받아들이는, 그 쌓인 거를 옮겨서 받아들이는 이 하적기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무슨 기작으로 얘네가 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특징. 적재의 경우 설탕이 저농도의 엽육세포에서 고농도의 사간세포로 역구배로 이루어지므로 이때만 에너지를 소모한다. 보통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기 마련인데 지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니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압력유동설은 이 구간에서만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2번 목본식물은 탄수화물의 운반 자체에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단지 적재와 하적 과정에서만 에너지를 소모한다. 운반에서는 소모되지 않고 적재랑 하적, 무슨 기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적재랑 하적을 할 때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압력 유동설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현상, 이거는 중요해요. 네. 사부수액을 빨아먹고 있는 진딧물의 주둥이를 다루면 사부수액이 밖으로 배출되어 나온다. 이게 압력이 있다는 걸 당연히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공급원이 수용부로 가면서 사부 조직의 설탕의 농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공급원에서 수용부로 가면서 설탕의 농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다는 건 설탕이 점점 쓰였다는 거죠. 네. 압력 유동설에 문제점이 있는데,
집단 유동에서는 모든 물질이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 물과 설탕의 이동 속도가 다르고, 두 번째, 실제 탄수화물의 운반은 양방향성을 띠고 있는데 압력 유동설에서는 공급원에서 어디 수용원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압력 유동설까지 해봤고요. 이제 오늘은 탄수화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제가 준비해서 할 텐데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